지적장애를 가진 여고생이 중학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관할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안군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90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시설 피해는 부안이 783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제와 정읍, 군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남원경찰서는 남원시청과 담양군청 등을 돌며 수백만 원을 훔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북 도내에서 16명의 온열질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폭염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전북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여고생이 중학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전북방송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학폭위 처분 통보서를 전북방송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부부, 감정이 복받친 할머니가 연신 눈물을 훔쳐냅니다. 10여 년 동안 애지중지 키운 외손녀가 최근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세상에 어린 것을 한 명당에 3명이서 부시를 그랬다는 거예요. 그대로 세상 포기하고 싶어요 지금. 어디다 내놓지도 뭐 지금 불안해서 학교도 못 보내요.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외손녀가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고등학생이지만 지능 수준은 7살에서 8살 정도. 이런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는 이들은 다름 아닌 중학생들입니다. A군 등 3명은 지난 3월 이런 짓을 저지른 가해자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이 이미 학생들 사이에 퍼져나간 뒤에야 교육당국에 포착됐습니다. 조금만 관심해도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을 할 때도 다른 아이 같으면 되게 웃지 못할 상황인데 웃으면서 진술을 했어요. 교육지원청 학폭위는 최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명이 집단으로 성폭력을 가해 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본 겁니다. 관련 학생의 사실 확인서와 추가 자료, 참고인 진술이 결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학폭위는 관련법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3명에게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학교여서요. 저희가 퇴학은 없어요. 무슨 조치가 내렸다라고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지만 이번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른 학교에 다닐 경우 강한 처벌인 강제 전학 조치조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울러 2년 8개월간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 금지와 함께 특별교육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보호자 또한 학교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 보호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이미 자기 집까지 알고 있다며 혹여 2차 가해를 당할까 노심초사하는 상황.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노부부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공무원들이 관청에 없는 점심시간을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남원경찰서는 남원시청과 담양군청 등을 돌며 수백만 원을 훔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절도범죄에 이력이 있는 A씨는 지난달 남원시청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100만 원 상당을, 지난 3월에는 담양군청에서 현금 13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적인 범죄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부안군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90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오전 10시 기준 지진에 따른 전북 지역 시설 피해가 937건, 국가유산 피해는 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시설 피해는 부안이 783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제와 정읍, 군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4.8 규모 지진 이후 21번의 여진이 발생했고 그 가운데 규모 1.0 미만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지난 18일까지 도내 온열질 환자가 16명 발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폭염 안전지킴이를 운영합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해 전년에 비해 도내 온열질 환자가 55% 증가하고 4명이 숨졌다며 도내 의용소방대원 7,700여 명을 활용해 폭염에 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안전지킴이는 무더위 시간대 논과 밭 등을 돌며 얼음물을 나눠주고 취약계층의 건강 확인과 안부 전화 등을 할 예정입니다. 정읍시의회가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 동안 제295회 제1차 정례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선 정읍시 2023 회계연도 예비비와 세입 세출 결산 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합니다. 고경훈 정읍시의회 의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전반기 동안 정읍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였던 그동안의 성과를 뒤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후반기 의회에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시의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 등을 처리합니다. 부안군 의회가 12일 제35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31건의 군정 질문과 답변을 진행합니다. 세부적인 군정 질문은 새만금 부지 아리백 산단 유치 계획과 생활인구 유입 대책 등으로 김영대 의원 등 군의원 8명이 참여했습니다. 같은 날 권익현 부안군수는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한 가운데 추가적인 보충 질문과 답변은 오는 21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조건과 여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새만금 잼버리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만금 아리백 산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과연 부안군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지난해 전북 전체 부부 가운데 맞벌이 가구 비중이 57.1%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 전남 다음으로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 같은 맞벌이 가구 증가는 코로나19 이후 여성이 취업 전선에 적극 뛰어든 영향으로 신문은 풀이했습니다. 통계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북 유배우 가구는 45만 5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26만 명으로 전체 유배우 가구의 57.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해당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지난해 18세 미만 자녀를 둔 유배우 가운데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6.8%로 이 또한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또 막내 자녀 연령이 6세 이하인 가구 가운데 맞벌이를 하는 가구 비중은 51.5%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케이블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지역 소멸 문제와 함께 지역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민들이 직접 골목 정원을 가꿔 동네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대구의 한 작은 마을을 소개합니다. SK 브로드밴드 천혜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서구 비산 2~3동의 한 작은 마을. 누군가 골목에 화분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 정확히 10년 전입니다. 옥상에 앉아놨는데 보기가 너무 좋다 이러면서 그 화분을 밑에 내면 어떻겠노. 그래 이제 동장님 제의를 하시니까 이제 또 몇 분이 그런데 이제 호응도가 좋아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골목은
어느덧 꽃과 나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골목골목이 꽃 없는 골목이 없어요. 옛날에는 막 니아까지 만든 거 사람도 막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면 이렇게 옆으로 막 서가지고 지나가고 이랬는데 요새는 골목도 다 느리게 해놨고. 마을 사람들은 앞다퉈 집 앞 골목을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화재로 흉물이 된 짜투리 공간은 물레방아가 있는 정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집 앞 50m 구간에 80여 종의 꽃과 식물을 심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면 높이로 인해 식물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비밀의 정원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인두브로그를 이제 이거 가장자리 한 석 줄서 걷어냈습니다. 걷어내고 한 10m쯤 파가지고 채송화를 심어서 채송화 심고 이제 하니까 이게 또 사람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 이런 골목 정원만 이 마을에 20곳이 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꽃에 물을 주는 당번제를 도입했습니다. 일로도 천박꽃나무 거기고 여 많이 해야지. 그래 댕기면서 다 둘씩 이제 자꾸 짜갖고 그래 물 주고 그래. 꽃과 나무가 있는 정원에 이어 벽에는 벽화를 그렸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에 따라 벽화를 그려놓고 놀이터와 주차장과 같은 시설도 확충했습니다. 마을은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마을에 견학을 오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대구 시티투어 구간에 선정되면서 한 해 수천 명의 사람이 관광객이라는 신분으로 이 마을을 찾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미와 즐거움이나 의미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고, 골목정원 조성 때문에 골목이 더 밝아지고 깨끗하고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가지고 골목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듯 오래된 도시의 주택이나 골목도 나이를 먹기 마련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달성토성마을은 정부의 도시재생사업과는 다른 주민주도의 지역회생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 난민촌으로 시작해 개발의 뒤안길에서 소외되었던 달성토성마을. 주민 스스로 동네를 가꿔보겠다는 마을 주민들의 의지는 골목골목마다 전에 없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전국적으로 100일의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17일까지 36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도내 100일의 환자 발생 수보다 9배 높은 수치로 이 가운데 77%가 소아 청소년 환자로 집계돼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주의가 당부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유아기에 접종한 백신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며 4살에서 12살 사이에 100일의 추가 접종을 권장했습니다. 남원에서 문화체육관광장관기 전국 당구대회가 19일 개막했습니다.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에서 닷새간 열리는 당구대회엔 김행직과 같은 전문 선수와 생활체육 동호인 등 1,500여 명이 캐롬 등 총 4개 종목 경기에 출전합니다. 경기장에 직접 찾아주시면 우리 국내 랭킹 선수들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이 지역 초중학교 영재학생 39명을 대상으로 해외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학생들은 싱가포르 난양공대와 도시개발청, 말레이시아 스텔라 국제학교와 레고랜드 등을 살펴봤습니다. 김제교육지원청은 20일 이번 해외 문화탐방에 대한 성과 보고회를 열 계획입니다. 강진순 교육장은 영재 학생들이 영재성을 발현시키고 미래 핵심 역량이 신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수요주사로 선정된 인기 장난감을 구매해 19일부터 빌려줍니다. 올해 새롭게 입고된 장난감은 66종, 총 93개로 개인 회원에게는 2주 동안 장난감과 도서 각각 2점씩,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에는 28일 동안 각각 5점씩 대여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 다자녀 회원에게는 도서관 연회비를 면제해 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